요즘 지주회사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워낙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싶은 분위기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주회사 종목들의 주가 강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주식시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면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주회사들, 회사 이름에 땡땡땡 홀딩스, 땡땡땡 지주, 이러한 이름이 들어간 회사들,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오랜 기간 재미없게 흘러갔었죠. 그야말로 그냥 제자리 걸음만 맴, 몇 년 동안 돌았었는데, 자, 갑자기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 보니, 조금만 치고 올라가도 52주 신고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은 종목들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주회사들의 주가는,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 속에 금융지주사들이 먼저 랠리를 보였고,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올 초에 잠깐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반 지주사, 일반 회사의 지주사로 상승세가 전이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월 9일 이후 그리고 5월 이 과정에서 나타났고, 4월에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상승이 제법 강하게 나타났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지주사들, 일반적인 지주사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지금 화면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왼쪽이 이제 KB금융이고요. 오른쪽이 LX홀딩스인데, 자, 4월, KB금융, 이거 몇 개야? 양봉입니다. 뻘겋게 양봉이 19개 만들면서, 연속 19개 양봉 나온 날 33%나 상승했고요. 이게 며칠 동안이에요. 19거래일 동안. 33% 상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5월에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4월 9일 이후 44%나 상승하게 됩니다. 자, LX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4월에는 상승 각도가 그냥 그랬습니다. 금융지주사보다는 좀 약했죠. 그런데 5월에는 확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게 LX홀딩스뿐만 아니고 많은 지주회사들, 많은 홀딩스 회사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즘 증권가 농담으로 신고점 아니면 이제 지주사도 아니다. 지주사라면 신고점을 만들어야지. 이런 농담이 회자될 정도니 지주사의 강세가 얼마나 강한지 미루어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주사의 주가가 이런 강세 모습을 보이느냐? 자,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상승의 트리거가 된 상법 개정 시행 현실화 가능성. 아직은 현실이 안 됐죠? 현실화 가능성.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평가 문제는 지주회사의 컴플렉스죠. 왜냐? 우리나라 지주사들 구조적으로 좀 너무했죠. 자기들 계열사 다 상장시켰고, 심지어는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상장하니, 모 회사인 지주회사의 주가는, 더블 카운팅 되면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밸류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주회사가 계열사 상장시킬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관행적으로 지주회사만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대표적으로
구글의 지주사, 구글 말고 구글, 예, 구글 지주사 어딥니까? 예, 알파벳이죠. 알파벳. 얘네는 이것만 상장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알파벳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유튜브도 상장했을 것이고, 구글 드라이브도 상장했을 것이고, 구글 제미나이도 상장했을 것이고, 심지어 구글 베오 3, 베오 2, 베오 1까지 다 상장시켰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의 주가가 더블 카운팅 되면서 밸류 트랩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 검색하면 트리플 파이브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몇 달 또는 1년 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주사였어요. 예. 제가 이제 증시 토크에서 종목을 이야기 드리지는 않지만, 예. 제가 뭐 세미나나 이런 데서 귀뜸 드려보면은, 예. 지주사들이 많은가? 예. 대충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퍼 5배 미만, PBR 0.5배 미만, 배당 수익률 5% 이상. 그러한 종목들 중에 지주사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예, 트리플 파이브에서 벗어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현상을 만들게 한 원동력이 뭐냐? 왜 하필이면 5월이냐, 또. 5월에 일반 지주사들이 갑자기 올랐느냐? 그것은 상법 개정 시행 기대 때문입니다. 예. 왜냐? 이제 6월 3일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이번에 대선 이후에 상법 개정이 돼서 시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주회사의 상승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주회사만 상승하고 끝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리얼리티가 되면, 예, 현실이 되면, 옛날에 영화 소피 마르소의 예, 리얼리티 음악처럼 해보려고 했더니 혀가 꼬였습니다. 예, 현실이 되면 예,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지주사가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죠. 요거 이제 테마화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미 테마되어 있고요. 예, 테마돼서 뭐 쭉 올랐다가 이벤트 딱 디데이 되면은 종료되고 나면 잠깐 이렇게 숨 골랐다가 다시 뭐 이제 힘을 쓰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테마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진짜 상법 개정이 예, 시행이 된다. 현실이 돼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평가된 가치주로 그 기세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주사만 트리플 파이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종목, 심지어는 소형주에는 지금도 떼글떼글해요. 예,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된 소형주들 보면 야, 너 이렇게 싼데 왜 안 올라오니? 이런 종목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뒤늦게 예,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비합리적인 주가 시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2021년 6월 이후. 예.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자금이 해외로 나간 것도 있지만 이 자식들이 예, 뒤통수 팍팍 쳐가면서 물적 분할 상장, 인적 분할 상장, 그리고 여러 가지 폐단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액주주 꽉꽉 눌렀잖아요. 주가도 당연히 안 올랐고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주사뿐이겠습니까? 예, 전 종목, 특히 전 종목의 저평가, 이러한 종목들이 합리적인 주가로 전환되는 대전환의 시대가 제법 긴 기간, 그냥 이거는 테마로 뭐 한두 달 뿅 짠 끝 이게 아니고 제법 긴 기간 돌아가면서, 자, 오늘은 뭐 지주사 올랐어? 오늘은 뭐 어디 소형주가 너무 처져 있었던데 뭐 이렇게 올라가고,
예, 오늘은 여기 또 다른 애들이 쳐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현상이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바톤 터치하면서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예, 진짜 이게 현실이 되면 여러분들 수익률 차곡차곡 높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과 다르게 가치 투자 전략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 가치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미래리 투자자 저희 회사 연락 주십시오. 혹은 예,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있는 예, 투자자문 서비스 신청 예, 관련한 예, 신청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 신청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고 자문 서비스의 길 예,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